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택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자료 구조 형태에 나와 있는 배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1차원 배열도 있었고요. 2차원 배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스택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앞뒤 관계가 1대1이라는 이 특징, 그래서 인덱스와 그 요소 값들이 1대1로 매칭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스택의 개념에 대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스택은 영어 사전에서는 건초나 밀집 따위를 쌓아놓은 어떤 더미를 의미를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스택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친근하게 볼 수 있는 게 또 감자칩에 들어있는 이 감자칩이나 아니면 우리가 배드민턴에서 사용하는 이런 셔틀콕, 요 두 개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자칩을 꺼내 먹을 때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감자칩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맨 처음 꺼내는 이 감자칩은 가장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넣은 감자칩일 거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이 감자칩은 처음 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는 가장 처음 넣은 감자칩이겠죠. 그리고 셔틀콕 같은 경우에도 셔틀콕이 한 통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가 꺼내는 가장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셔틀콕은 가장 마지막에 넣은 셔틀콕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택은 한쪽 끝에서만 삽입과 삭제 연산을 수행을 하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입구 부분,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입구 부분에서만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런 연산을 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호입 선출이다, last in first out 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맨 아래 쌓이고 가장 최근에 입력된, 가장 나중에 입력된 데이터가 가장 위에 쌓이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스택에서는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에 이렇게 배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칸짜리 배열이 있고 이거를 이제 세로로 세웠을 때 여기에다가 이걸 그냥 스택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택에 A, B, C를 삽입했다가 두 개의 요소를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를 삽입을 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인덱스 0번에 A라는 원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B를 삽입하면 인덱스 1번에, C를 삽입하면 인덱스 2번에 데이터들이 삽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열에서 C라는 원소를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C가 있다가 C가 삭제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번에는 B를 한번 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또 B를 삭제를 하니까 이제 A만 남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같은 배열이지만 이렇게 한쪽 끝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도록 하면은 이게 하나의 스택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직접 어떻게 스택을 사용을 하고 또 왜 스택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컴퓨터에서는 함수의 복귀 주소를 기억하는데 이 스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귀 주소란 무엇이냐? 우리가 재기함수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함수를 실행을 할 때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면은 자신을 호출한 곳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복귀 주소인데요. 이 예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 3개의 함수가 나와 있죠. 메인 함수, sub1, sub2 이렇게 3개의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시작은 메인 함수죠. 이 메인 함수에서 int i는 3이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i에 3이라는 값을 또 넣어줬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sub1은 i라고 해서 새로운 함수를 또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 i라는 3이라는 값을 가지고 sub1을 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이제 sub1 i라는 걸 우리가 19번째 주소가 19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sub1이라는 함수가 호출돼서 실행이 끝나면은 이 20으로 20번째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복귀 주소를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sub1에서는 사용하는 변수들이 a, j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정수형 j는 5라고 또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sub1에서 또 sub2로 j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호출을 또 해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또 PC는 150. 우리가 지금 sub2가 호출이 되고 끝나면은 150번째부터 수행을 하라고 PC는 150 그리고 B는 5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로 받은 B는 5 이렇게 해서 함수의 정보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sub2가 이제 수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sub2가 복귀를 해야겠죠. 다시 sub1에 150번째로 150번째 주소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 이제 150번째인지 어떻게 하느냐, 스택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150번이라고 PC라는 값이 150이 되어 있으니까 150번째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PC란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해서 함수 복귀 후에 실행될 명령어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참고로만 알아두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sub2가 실행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사라지겠죠, 스택에서. 그리고 나서 sub1으로 돌아와서 쭉쭉쭉쭉 수행을 하다가 sub1도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메인 함수로 돌아가야겠죠. 우리가 20번째로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제 또 sub1의 함수에 기록되어 있던 PC 값을 활용을 해서 20번째로 돌아가고 여기서 또 데이터가 삭제가 돼서 이제 메인 함수에 대한 정보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 메인 함수도 수행이 끝나면은 이 메인 함수에 대한 정보도 삭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수행이 완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택이 왜 필요한가?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디 사용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1714번 거꾸로 출력하기 문제가 있습니다. 쌤이 또 수업에다가 올려놓았으니까 이 문제는 수업이 끝난 후에 한번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2번과 2016번의 문제도 추가를 해놨으니까 이 두 개는 이제 선택으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1714번 숫자 거꾸로 출력하기입니다. 현우는 숫자를 되게 좋아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떤 수 n이 입력되면 그 수를 거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2571이 입력됐을 때 출력 1752가 출력이 되도록 하고 싶다 라고 합니다. 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고 했으면은 4칸짜리 배열에다가 각각의 숫자 2, 5, 7, 1을 넣어놓고 인덱스의 맨 마지막 부분부터 첫 번째까지 이렇게 거꾸로 출력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1752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스택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여기서는 숫자가 4개이기 때문에 4칸짜리 배열을 선언을 해서 이 오른쪽의 끝부분에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진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이제 여기서만 값이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2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라는 값을 넣으면은 이제 맨 안쪽에 2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고 7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소를 이 4개의 요소를 주면 배열에서 순서대로 값을 넣은 것과 같이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쌤이 이제 값들을 하나씩 한번 빼볼게요. 먼저 값을 요소 하나를 빼면은 맨 마지막에 들어온 1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으로는 7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5가 나오고 또 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똑같은 값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배열로 이렇게 인덱스 끝부터 처음까지 출력을 해준 거랑 하나씩 스택에서 요소를 뽑은 거랑 형태만 다르지 결국에는 이 메커니즘은 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역순을 출력을 할 때, 되추적을 할 때, 역추적을 할 때 이렇게 스택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택의 대표적인 연산으로는 푸시, 팝, 그리고 피크라는 세 가지 연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택에 우리가 꼭대기가 어디 있는지, 마지막 원소가 위치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이 탑이라는 어떤 포인터 또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변수 탑이라는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탑은 항상 스택의 제일 위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요소를 가리킨다 라는 점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연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푸시 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S는 스택의 이름이고 E는 엘레멘트의 줄임말로 들어갈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택이 어떤 스택에 어떤 요소가 들어갈 건지 이 함수의 형식을 나타내 준 것이고요. 이거를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푸시 같은 경우에는 스택 S에 새로운 자료 2를 추가하는 연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팝입니다. 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라는 이 요소를 나타내는 값이 사라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택에서 값을 하나 꺼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들어있는 값을 이제 맨 위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주면 되니까 굳이 어떤 요소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팝이라는 또 함수에는 이 연산에는 엘레멘트라는 이 매개 변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스택의 맨 위에 있는 요소를 삭제하는 게 바로 팝 연산이고요. 또 피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피크 S라고 해서 스택의 맨 꼭대기에 있는 요소를 삭제하지 않고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팝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요소를 삭제를 하고 피크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고 반환만 하는 연산이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딱 나타나 있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무것도 없는 스택에다가 A라는 값을 쌤이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푸시 S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스택의 꼭대기를 가리키는 이 값 탑은 이게 만약에 배열이었다면 여기가 0번지니까 이제 탑은 스택의 꼭대기가 이제 탑은 0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겠죠. 그 다음에 푸시 S에다가 스택 S에다가 B라는 또 요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가 들어있었으니까 이제 인덱스 1번에 B라는 값이 또 추가가 되는데요. 이때 탑도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탑의 값은 여기서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팝 S라고 해서 스택에 있는 맨 위의 값을 맨 위의 요소를 한번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B라는 요소가 지금은 삭제가 돼서 A만 남았고 탑의 값은 다시 A에 또 이렇게 위치를 해서 탑은 0으로 이렇게 또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팝 연산이 한 번 더 수행이 되면은 이제 기존의 이러한 상태에서 A라는 값이 사라지고 탑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배열로 한번 스택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이 스택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열에서 한쪽 끝에서만 삽입과 삭제, 값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이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스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택의 원소가 쌓이는 순서를 이제 배열의 인덱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배열을 스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쪽 끝부분에서만 이제 추가와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택의 데이터는 이제 스택이라는 배열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첫 번째 데이터는 0번지에, 두 번째 데이터는 1번지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스택을 바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샵 디파인 맥스 스택 사이즈는 100. 이제 스택의 최대 크기를 지정을 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 스택의 크기를 지정을 해 주는 이유는 나중에 스택의 크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일일이 스택 크기를 변경해 주지 않기 위한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배열로 이제 하나의 스택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int 스택, 이제 스택이라는 이름에 맥스 스택 사이즈로 이제 최대 크기를 선언한 배열 하나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배열이 한쪽으로만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바로 스택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삽입과 삭제 과정에서 꼭대기 원소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기 위한 변수 탑이라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탑은 초기 값이 -1로 이렇게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택의 최상단 원소 위치를 알려주어서 만약에 이런 스택에 값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 최상단 위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값이 하나가 있으면 이제 0번째 인덱스에 들어갔으니까 탑은 0을 가르칠 거고 또 값이 하나 더 들어가면 첫 번째 이제 1번 인덱스에 값이 들어왔으니까 탑은 1을 이제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값이 -1로 이제 -1로서 이제 값이 추가될 때마다 탑의 값을 1씩 증가를 시키고 삭제될 때는 값을 1씩 감소시키고 이렇게 이 변수를 활용을 합니다. 쌤이 스택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연산이 있었다고 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푸시 연산이죠. 이 푸시 연산은 어떤 기능을 한다? 그렇죠. 바로 스택의 꼭대기에 새로운 요소나 자료를 추가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와 있듯이 스택의 맨 위, 즉 탑 변수가 위치한 곳에 그 맨 위에서만 수행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스택의 맨 위에서 이제 요소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야 우리가 이 배열 스택에 요소를 추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쌤이 보여주는 코드를 외우지 말고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스택으로 구현한 이 배열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A라는 요소가 하나가 있으면 이 요소를 어디에 추가를 할 것인가? 어느 곳에다가 추가를 할 것인가? 명확히 지정을 해주고 또 배열에 그 추가하려는 위치에 정확히 요소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푸시라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고 매개 변수로 아이템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이라는 배열에 플러스 탑 위치의 인덱스에다가 이 아이템이라는 변수의 값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탑은 주석에 넣어놓은 것처럼 탑은 탑 플러스 1이라고 해서 탑의 값을 1을 증가를 시키고 탑의 인덱스에다가 탑이 가지는 값의 인덱스에 이 아이템을 넣어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쌤이 다음 장에서 실제 코드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배열에다가 요소를 추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해진 스택의 크기를 초과했는지 아니면 초과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명확히 판단을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스택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초과한다라고 하는 거를 오버플로우라고 배웁니다. 오버플로우. 그래서 이 배열 스택의 크기를 초과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맥스 스택 사이즈, 즉 이 스택의 사이즈랑 이 탑 변수, 스택의 꼭대기를 가리키는 이 탑 변수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이 하나가 붙어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배열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0개를 선언을 했으면 인덱스가 0부터 99까지이기 때문에 100-1을 해줌으로써 99번째 인덱스가 변수 탑과 값이 같다면 탑도 99라면은 이제 스택에다가 원소를 하나 추가하려고 했을 때 추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문으로 스택 포어 에러라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데브C 뿔뿔에 이제 배열로 구현된 스택의 삽입 연산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드를 똑같이 입력을 해서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코드 2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열로 스택을 하나 선언을 해 주었죠. 이제 우리가 여기를 선언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정수형을 가진 이제 맥스 스택 사이즈만큼의 그 크기만큼의 이제 배열 하나를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또 이제 스택의 최상위 요소를 나타내는 이 변수를 -1로 선언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로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푸시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푸시 함수를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푸시 함수가 선생님이 방금 PPT에서 보여줬던 그 코드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그 1번 조건과 2번 조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들에 대한 코드들을 합쳐 놓았죠. 자, if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if 탑 변수의 값이 맥스 스택 사이즈 -1이면 이게 뭐죠? 즉 지금 탑이, 즉 스택의 꼭대기가 가리키는 값이 지금 스택 사이즈랑 똑같으면 스택 포어 에러, 스택이 꽉 찼다고 이제 프린트를 해줘라. 그리고 리턴을 통해서 이제 함수를 이제 반환을 해줘라. 이제 리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으면은 어떤 동작도 하지 않고 어떤 값도 반환해 주지 않고 바로 이 함수로 호출됐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else, 만약에 스택이 이제 꽉 차 있지 않다면 스택 플러스 탑은 아이템 해서 이 아이템의 값을 스택에다가 넣어주는 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메인 함수에 쌤이 int i 요거는 있다가 이 아래에서 스택이 저장된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선언해 놓은 변수고, 요 3개 푸시 1, 푸시 2, 푸시 3 해서 3개의 요소를 스택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현재 스택에서 탑 변수가 가리키는 곳까지 한번 그 요소들을 출력해봐라 라고 했더니 1, 2, 3 이렇게 세 요소가 잘 삽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스택은 그 요소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고 담을 수 있는 요소가 정해져 있어서 그 크기를 넘어가 버리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오버플로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칸짜리 스택이 하나 선언이 되어 있고, 여기 탑은 이제 여기를 가르쳐야겠죠. 이게 아니고. 자, 이 5개짜리 스택에다가 지금 벌써 4개의 요소가 이미 추가가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E랑 F 2개의 요소를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E는 이 스택의 자리가 남으니까 추가가 되겠지만, 이 F는 스택의 크기를 초과해 버리니까 이 스택 밖에, 즉 배열의 인덱스 밖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배열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초과해 버리니까 우리가 할당받은 그 메모리를 초과해 버리면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에 F라는 값을 저장을 해 버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스크가 엄청 필요했으니까 마스크를 왕창 샀는데 우리 집 마당을 다 채우고도 마스크가 남아가지고 옆집 마당까지 마스크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집에 되게 민폐를 끼치겠죠. 그렇듯이 이 오버플로우는 스택이 정해진 크기를 초과해 버려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지 못하는 넘침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소를 추가하는 푸시 연산을 봤으면 그 다음은 요소를 삭제하는 팝 연산이겠죠. 자, 이 팝 연산 같은 경우에는 푸시 연산과 다르게 두 가지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를 스택에서 가져옴과 동시에 두 번째로 가져온 이 요소를 스택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스택에 들어있는 값들은 되게 유의미한 중요한 값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삭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 그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값을 가져오는 역할이 바로 팝 연산인데요. 값을 가져왔으면 이제 이 요소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팝 연산에선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이 코드가 무엇이냐? 우리가 조립에 반대는 분해. 분해의 역수는 조립이죠. 그렇듯이 삽입 연산에서 사용한 코드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지만 순서만 바꿔주면은 삭제 연산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삽입 연산에서는 어느 요소를 추가할 건가 라고 했다면 삭제 연산에서는 어느 요소를 삭제할 건가,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리턴, 우리가 이제 값을 하나를 반환을 해줄 거예요. 삭제하기 전에 원래 있던 값은 이거야 라고 반환을 해줌과 동시에 반환을 해줬으니까 이제 요소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버리자 라는 거죠. 그래서 값을 먼저 반환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스택의 이 배열의 탑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덱스에 위치한 요소를 반환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삭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요? 바로 이 탑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쌤이 이 탑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좀 풀어서 이제 써보면은 옆에 있는 주석처럼 return stack top, 탑 변수의 그 숫자만큼의 인덱스에 있는 값을 먼저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탑에 있는 값을 1을 감소시켜라 라는 의미예요. 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c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반환을 해줬습니다. 뭐 메인 함수든 어떤 호출한 함수의 값을 일단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탑이 가리키고 있던 곳이 바로 C 위치겠죠. 그런데 이미 C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탑을 1을 감소시켜서 B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쌤이 push D라고 해서 D라는 요소를 새로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탑이라는 값이 다시 1이 증가가 될 거고 D가 이제 원래 C가 있던 자리에 덮어 씌워지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굳이 삭제하고 다시 값을 삽입하고 이걸 반복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서 탑만 1 감소시키고 나중에 푸시할 때 그 위치에다 덮어 씌우면 된다 라고 해서 탑의 값만 1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이 요소가 삭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푸시 연산에서는 오버플로우라는 요 현상을 또 주의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이 팝 연산에서는 언더플로라는 이 연산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배열에 A랑 B까지 아무것도 없고 이 스택이 완전 텅텅 비워버렸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팝을 하면은 컴퓨터는 어떤 값을 주라는 거지? 라고 되게 좀 아리송해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스택의 원소가 하나라도 있는가? 한 개라도 있나? 요거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연산이 바로 요 if문 안에 들어있는 탑은 마이너스 1과 같나? 라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탑이
초기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탑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지금 원소가 하나도 없다 라는 의미겠죠. 이런 경우에는 스택이 공백이니까 이제 수행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또 출력을 해주고 삭제 연산을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선생님이 삭제 연산을 추가를 한 이제 스택의 코드들입니다. 지금 보면 스택을 우리가 선언해 준 거는 똑같고요. 삽입 함수, 이제 요소를 추가하는 함수 똑같습니다. 쌤이 방금 보여줬던 함수에서 달라진 것은 바로 이 intPop이라는 삭제 함수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요. 쌤이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조건을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if 탑이 마이너스 1이라면, 탑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즉 공백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printf 스택 공백 에러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탑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즉 스택의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return 스택 탑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스택의 탑에 위치하는 값 하나를 리턴을 해준 다음에 탑은 탑 마이너스 1을 해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요소를 삭제해 버리는 것이죠. 자, 요 코드를 한번 쌤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push 1, 2, 3 먼저 1, 2, 3이라는 값을 3개를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pop이라는 함수에서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스택에 있던 값을 리턴을 받기 때문에 printf 문에 여기 또 pop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pop 함수가 호출되고 여기는 pop 함수에서 리턴된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 printf 문을 통해서 또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봅시다. 지금 보면은 쌤이 처음에 push 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반복문을 가지고 스택에 있는 요소들을 쫙 출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pop 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3, 2, 1을 출력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pop 연산이 3번이 아니라 2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다시피 3개의 요소 중에서 3과 2 2개의 요소만 반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푸시 연산에서는 오버플로우 현상을 주의해야 하고 팝 연산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이 언더플로우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더플로우 현상이란 제거할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아무런 자료를 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족 현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스택이 있다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5칸짜리 배열을 선언을 해서 스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0번째 인덱스에 A라는 값을 팝을 했어요. 그러면 탑은 마이너스 1을 가리킬 거고 A는 반환이 돼서 이제 삭제가 됐겠죠. 자, 이 상태에서 팝 연산을 한 번 더 하면은 만약에 연산이 수행이 돼 버리면 탑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라는 이 인덱스가 애초에 배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스택을 대표하는 3가지 연산, 마지막 피크 연산입니다. 이 피크 연산은 우리가 팝 연산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팝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최상단에 있는 요소를 이제 보여주죠. 보여주고 플러스 삭제까지 합니다. 근데 피크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삭제는 하지 않는 게 바로 피크 연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삭제는 안 하고 보여주기만 하는 연산인 것이죠. 자, 이 피크 연산도 팝 연산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이 이제 스택에서 어떤 요소를 우리가 반환해야 될까? 그치. 최상단에 있는 탑 변수가 가리키는 위치에 요소를 일단 반환을 해야겠지. 그런데 팝 연산과는 다르게 이제 팝 연산에서는 우리가 탑 마이너스였죠. 즉 탑의 값을 1을 감소를 시켜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삭제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피크에서는 지금 삭제를 하지 않고 리턴 탑, 리턴 스택 탑이라고 해서 탑의 요소를 그냥 반환해주기만 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열에 또 스택에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피크 하나를 요소를 또 보여주려고 하면은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똑같이 탑이 변수 탑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스택 공백 에러라고 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출력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쌤이 이제 또 여기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나 해 주었는데요. 탑을 기준으로 스택이 초과하는가 일 경우에는 탑이 맥스 스택 사이즈 마이너스 1과 같으면 스택이 앞으로 초과가 될 수 있는 거고, 탑이 마이너스 1이면은 스택이 공백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개 조건문을 기억을 해 놓으면은 조건문 if문의 조건만 바꿔가지고 뭐 푸시, 팝, 피크 연산을 빠르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삽입함수, 삭제함수 그리고 여기 24번째 줄부터 29번째 줄 코드까지 이 피크 함수를 추가를 해서 스택 연산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if문에 만약 탑이 마이너스 1이라면, 즉 공백이라면, 스택이 공백이라면 printf 스택 공백 에러, 스택이 공백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고, else 만약에 스택이 공백이 아니면 return 스택 그리고 인덱스 탑, 탑 인덱스에 스택 요소를 하나를 이제 반환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삭제 함수 20번과 20번 줄 코드와 28번 줄 코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탑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거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인 함수에 푸시 1, 2, 3 이 세 가지 원소를 또 넣었고요. 이번에는 pick라는 함수를 또 printf를 통해 반환되는 값을 출력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팝을 3번을 연산을 수행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지금 보면은 3321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바로 printf 피크한 연산이 3이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36번째 줄에 팝 연산을 했는데 다시 3이 나오죠. 피크는 이제 요소를 삭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팝을 하게 되면은 피크했던 요소가 다시 또 반환이 되고 이번엔 삭제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